안녕하세요. 은반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Q&A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못 찍고 있다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동안 질문을 꽤 많이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한 80%는 간호사 직업 관련 질문이었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답변은 좀 섞어가지고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신규 간호사 때 힘들었던 것,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그리고 어떻게 견뎠는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는 신규 때는 그냥 다 힘들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일단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신규 때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정규 업무는 프리셉트 기간 때 배워서 아는데 병원에서 항상 이벤트가 있기 마련이어서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컸었어요. 전체적 일 처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느리고 그러니까 일이 계속 밀리고 근데 내가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고 이게 일이 밀리면 사무직처럼 야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내 업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선생님한테 인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을 다 끝내야 하는데 일단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뒷선생님한테 혼나고 인계를 다 주고 나서도 못한 일들이 남아있고 그걸 다 하면 내 듀티에 손도 못 댔던 간호 기록이 남아있고 이렇게 맨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지쳐요. 그렇게 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조금 있다가 또 출근이고 또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심적 부담도 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뭔가 제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일인데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근데 이게 신규 때 일이니까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익숙해지면 거의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일이 익숙하면 어떤 이벤트가 터져도 빨리 적절하게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적고 또 업무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턴 선생님한테 깔끔하게 인기만 주면 퇴근인 거예요. 사무직처럼 야근 같은 거 없고 그냥 인계 줄고 털면 다음 출근 때까진 자유인 거죠. 이렇게 약간 관점을 바꾸니까 또 약간 장점이 되기도 하죠. 결국 시간이 꽤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신규 때 올드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말인데 그때는 그냥 관가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 체력적으로 약해지면 마음도 덩달아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신규 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겠지만 무조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운동할 시간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러닝이나 아니면 집에서 홈트라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정말 당연한 소리인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멘탈이 원래 강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6년차 간호사고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런 거는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멘탈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시간이 저절로 흘러줬다고 말을 하거든요. 먼저 신규 때는 너무 힘들지만 여기서 그만하면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대로 그만두면 도망가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녔고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라포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년쯤 되니까 이 직업에서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무슨 직업이든 내가 완전히 익숙해지고 안정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입사를 하면 계획을 길게 세우지 말고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있을 거예요. 제가 3월 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한참 벚꽃이 엄청 많이 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세운 계획이 이 벚꽃이 지기 전까지만 견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벌써 6년차 간호사가 됐고,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 너무 장기간의 계획보다 단기간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질문 주셨어요. 일단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순간엔 조절이 쉽게 안 되는데 대신 엄청 빨리 잊는 편이에요. 근데 잊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땐 보통 엄청 친한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다 털어놓고 그 친구들은 온전히 제 편이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일이 정말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한결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 내 인생에서 되게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일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의식적으로라도 합리화를 해보세요. 아,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지. 그까짓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 인생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내 자신, 뭐 친구들, 가족들,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들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게 저의 방법이고, 그 수단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의지해보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고향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 취업하면 힘든가요? 고향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 취업을 하면 일단 집에는 자주 못 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아닐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가족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정말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주변에 동기나 올드 선생님들 중에 엄청 멀리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주도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다들 잘 다니고 있고요. 집이 멀어서 집에 자주 못 갈 것 같으면 그 시간에 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규 때 병원에서 사는 집이 가까운 게 최고인지. 지내는 곳이 당연히 병원이랑 가까우면은 출근 전에 10분 더, 20분 더 잘 수 있어서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 살다가 자취방을 구해서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바깥 공기를 맞지 않고도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병원까지는 진짜 뛰어서 3분? 엄청 가까웠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퇴근하는 맛이 안 나고 내가 그 병원 울타리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방을 구할 때 바로 앞에 살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살고 있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학생 때 학점 관리 방법, 병원 합격 스펙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 정말 특별한 거는 없거든요. 학생 때는 학점 관리 방법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한 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건 따로 없고, 병원 합격 스펙은 첫 번째는 내신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평균 학점이 4점대로 졸업을 했고, 두 번째는 토익 점수. 토익 점수는 800점 후반대였고, 저는 영어 점수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800점 이상만 나오면 그만하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토익 준비도 마지막 겨울방학 때 시작했고 800점 후반대 점수를 받고 이걸로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영어 점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는 교내외 봉사활동을 좀 여러 개 했었고, 네 번째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인턴십을 대학교 3학년 때 했었고요. 이때 인턴십 점수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 간호사가 됐는지, 간호사가 적성에 잘 맞는지. 사실 간호사는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간호사가 됐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병태생리,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이런 사람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간호하는지 근거 이런 거 배우는 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다녔고 그리고 간호사가 되고 힘든 시절도 뭐 있었지만 간호사가 하는 일 자체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간호사를 하면서 보람됐던 일, 기뻤던 일. 이 질문은 아마 예비 간호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 의도가 과연 그 힘들다는 간호사를 하면서 보람된 일이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한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로서 보람된 일은 진짜 큰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그 결과가 좋을 때나 담당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됐을 때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가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리고 혈관이 진짜 안 좋은 환자 IV를 내가 한 번에 성공했을 때 뭐 이렇게 진짜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있는데 일단 일 자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그 보람은 생각하기 나름으로 맨날 맨날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신규 때 제 담당 환자가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드문 일은 아닌데 그날은 출근하자마자 응급 상황이 터졌고 근무 시간 내내 그 환자분 옆에서 킵해서 케어하고 엄청 늦게 퇴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딱 출근을 했는데 그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출근하자마자 막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올드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으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만큼 이 직업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이 있어요. 다음 질문. 문과는 불리할까요? 문과 불리하지 않아요. 문과든 이과든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문은 소비 가치관. 평소에는 제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소비랑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꼭 사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되게 뻔뻔스럽게 잘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 뭐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면 됐지 막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저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MBTI 혈액형. MBTI는 ESFP예요.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ESF 팩트 체크라고 체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혼자 흥얼거림 이러지 않고 이건 아니고 이 세상이 나의 무대 이러지도 않고 외모든 집이든 꾸미는 걸 좋아함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 자주 탐구함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남들 고민을 잘 들어줌. 네, 저는 남들 고민 잘 들어줘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함 이거는 완전 맞 저예요. 그냥 건망증이 심함. 엄청 집중해서 일할 때는 건망증이 없는데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요.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딤. 이거는 2, 3년 전까지는 그랬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함.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것. 맞아요. 돈은 무조건 있으면 다 쓰고 귀가 얇은 편. 네, 저 귀 엄청 얇아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걸 못함. 네. 저는 여행 갈 때도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가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편이에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대로 나타난대요. 눈에 다 보인대요. 흥분을 잘하고 목소리가 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편. 네,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내 얘기는 아무한테나 잘함. 저는 제 얘기 잘 안 해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좋아함. 이거 싫어하는 사람.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잠드는 편. 네,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하는 순간 잠이 와요.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네. 수다스러움.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이에요. 좋아하는 브랜드,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액세서리. 저는 한번 꽂히면 거기에서만 사는 편인데 좋아하는 브랜드는 되게 많아요. 명품 브랜드는 샤넬, 루이비통, 보테가 너무 많고요. 그 외에는 마르지엘라, 코스, 아페세 뭐 이런 깔끔한 느낌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같고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은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 드래곤 블루스 이렇게 자주 이용하고요. 액세서리는 신사동에 있는 한나주얼리라고 오프라인 샵을 많이 가는데 옷도 그렇지만 액세서리는 무조건 직접 보고 실제로 착용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정작 해보면 별로인 게 너무 많고 오히려 엄청 의외인 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옷이나 액세서리는 온라인으로 사는 편이에요. 다음 질문은 옷 고르는 기준. 옷 고르는 기준은 일단 내 체형과 잘 어울리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옷이 아무리 예뻐도 저랑 안 어울리면 잘 안 입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체구가 작아가지고 작은 사이즈까지 만드는 브랜드를 많이 찾고요. 어깨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어깨에 패드 들어간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뽕 들어간 거. 그리고 어깨가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뒤에 카라가 높이 올라온 아우터는 피하는 편이에요. 목이 왜냐면 짧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발목이 거의 없어요. 민국이 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마는 되도록 안 입고요. 그나마 짧은 치마보다는 긴 치마를 입어요. 대신에 발목을 커버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치마에 플랫 슈즈는 절대 저한테 최악이고 이렇게 옷을 잘 고르려면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무게랑 키. 몸무게는 42, 3 정도? 키는 158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해준 음식이요. 다음으로는 영상은 뭘로 찍는지, 삼각대, 편집 프로그램 이런 영상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상은 원래 아이폰 11로 찍었었고 카메라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왜냐면 일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구입해도 용량이 너무 딸리고 그래서 더 큰 용량의 아이클라우드를 살지 아니면 카메라를 구매할지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산 카메라는 캐논 G7X 마크 2를 구매했고요. 저는 중고로 구매했어요. 삼각대는 그냥 쿠팡에서 구입한 울란지 삼각대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구입한 이것도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름은 이 스마트폰 수직 촬영 거치대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은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는 오늘 오프거든요. 근데 전 항상 오프 전날 퇴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 지수가 오프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게 출근 직전 밤에 가장 최하고요.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하면 이냥저냥 다니다가 다시 오프 전날 퇴근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무한 반복돼요. 그리고 다음 질문.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월급 관리는 일단 월급의 반 이상이 고정비로 지출이 돼요. 고정비는 제가 현재 전세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 이건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금 대신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 그리고 따로 들어놓은 주택청약, 개인 보험료, 개인연금 이렇게 돈이 또 나가고, 그리고 휴대폰 요금, 집 관리비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고, 완전 고정은 아닌데 제가 한 달에 최소 얼마는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금액을 정해놓고 주식에 넣고 있어요. 고정비가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생활비에 쓰고 있고요. 원래는 처음 입사하고 1년은 무조건 돈 모으지 말고 다 쓰자는 주의였어요.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체크카드 이렇게만 받고 썼어요. 딱 고정비로 나가는 돈은 그때 당시 기숙사를 살았어가지고 기숙사비 19만 원이었나? 그거랑 휴대폰 요금 딱 이렇게 두 가지 고정비만 나갔고, 그 외에는 다 소비하는 데 썼었는데 그러던 중에 12월에 연말 상여금이 들어왔어요. 상여금이 꽤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래 통장에 있던 돈이랑 상여금까지 하니까 딱 1,000만 원이 모였어요. 딱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생기니까 그거를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쓰고 싶지도 않고 그거를 온전히 그냥 보관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저는 적금 대신에 금리가 조금 더 높은 CMA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었고요. 지금은 그거 대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즐겨보는 유튜브. 저는 즐겨보는 유튜버가 따로 있지는 않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주로 검색해서 보는 용도로 유튜브를 사용하고요. 저는 넷플릭스를 끼고 살아요, 대신에. 삶의 질 상승템. 넷플릭스요. 그 다음 질문은 퇴사하고 싶었던 위기 순간. 이런 순간은 참 많거든요. 굳이 제가 간호사라서가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이런 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일이 힘들 때, 그리고 직장 내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신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뭔가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문득문득 느낄 때, 이럴 때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바뀌었는데,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하나?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면 이직을 생각하는 건데, 이직을 하려면 지금 나이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하고, 주변에서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를 마주했을 때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퇴사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질문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간호사로 일할 것 같은지,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같은 간호사신 것 같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 중이어서 2021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번 연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병원에서 부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원내 공모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는 원내 공모가 나면 그때 이제 지원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서장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조카는 친조카인가요? 네, 제 친조카입니다.
웨이팅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대답 드리기는 너무 죄송하고, 일을 시작하면은 엄청 길게 쉴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길게 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스펙을 쌓는다거나 입사하기 전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비추천이에요. 무조건 놀고 먹고 놀고 먹고를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3교대 피부 관리 방법. 3교대를 하면 정말 체력이 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 뭔가 들거든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분명히 피부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피부가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고 원래 나빴던 사람은 더 안 좋아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3교대를 하더라도 일단 잠을 푹 자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스킨 로션을 안 발라요. 스킨 로션 안 바르고 엄청 순한 크림을 하나 바르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요.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바르고, 병원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 덧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그냥 순하게 관리하는 게 피부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주로 오프 때 뭐 하는지. 이 시국이 오기 전에는 오프 때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약속이 없고 계획이 없어도 일단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한번 영상 편집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다음 질문은 신규 간호사에게 조언해줄 만한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옛날에 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되거든요. 군대처럼 뭐 이게 18개월 동안 복무해야 되는 의무도 없어요. 내가 그냥 관두고 싶을 때 관둘 수 있고, 지금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 하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조건 나중에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적응을 하고 나서도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그만해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관두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크거든요. 저도 정말 그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절대 없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 힘들다면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영양제 추천. 제가 진짜 잘 알진 못해서 일단 제가 먹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산균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돼요. 제가 위장이 약한 편이기도 하고 주사 피부염이 있었는데, 피부염에 유산균이 좋다는 연구가 있어서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라면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비타민 D, 그리고 피부에 좋으라고 먹는 판토텐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 오메가3도 먹고 있고요.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데, 뭘 먹냐는 것보다 이제 꾸준히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꽤 많이 주셨는데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